많은 분들이 편집을 떠올리면 영상을 불러오고 자르고 효과를 넣는 장면부터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편집을 하며 점점 확신하게 된 건 편집은 화면 위가 아니라 생각 속에서 먼저 시작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블루를 켜기 이전부터 어떤 마음과 기준으로 편집을 시작하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차분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저에게 편집은 블루 앱을 켜는 순간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보다 앞선 시간, 이미 머릿속에서 이야기가 정리되어 있는 상태가 편집의 출발점에 더 가깝다고 느낍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생략할지 기준이 서 있지 않으면 편집은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편집을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꼭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영상으로 나는 어떤 느낌을 남기고 싶은가? 정보 전달인지, 공감인지, 기록인지, 답이 분명할수록 이후의 선택들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이야기의 방향이 정해지면 어떤 장면을 선택할지, 어떤 장면을 덜어낼지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편집은 장면을 많이 모으는 일이 아니라 의미가 이어지도록 선택하는 일이라는 걸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의 기준을 먼저 세워두면 편집 과정에서 갈피를 잃어도 다시 돌아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 기준이 편집을 끝까지 이끌어주는 보이지 않는 중심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생각의 출발점을 먼저 정리하고 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영상 이야기의 얼굴이 될 제목과 첫 화면, 즉 타이틀 배경입니다. 제목은 단순히 내용을 요약하는 문장이 아니라 이 영상이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지 미리 알려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어떤 제목을 붙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야기로 읽히게 됩니다. 타이틀 배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분위기와 정서를 조용히 암시합니다. 설명보다는 느낌이 먼저 닿는 화면입니다. 시청자는 타이틀 배경의 색감과 호흡만으로도 차분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활기가 담긴 이야기인지를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첫 화면에서 이야기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가장 오래 고민하게 됩니다. 결국 제목과 타이틀 배경은 같은 질문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떤 마음으로 받아주길 바라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한 줄의 제목이 되고 한 장의 첫 화면이 됩니다. 이렇게 제목과 타이틀 배경으로 이야기의 얼굴과 방향을 먼저 세우고 나면 그 다음으로 고민할 것은 이야기의 중심과 초점입니다. 이제 편집 과정에서 제가 선택의 기준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자주 옵니다. 같은 촬영본이라도 어느 장면을 먼저 쓰느냐에 따라 이야기의 결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용문전통시장을 찍었다고 해도 북적이는 사람들의 흐름을 먼저 보여줄지 상인의 손을 먼저 보여줄지에 따라 영상의 느낌은 활기일 수도 세월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을 시작할 때 바로 자르거나 꾸미기부터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 방향이 마음속에 잡히지 않으면 편집은 금세 흔들리고 선택 하나하나가 망설임이 됩니다. 초점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중심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주부의 시선으로 볼 것인지, 상인의 하루를 따라갈 것인지, 아이의 눈높이에서 바라볼 것인지, 초점과 중심이 정해지는 순간, 덜어낼 장면도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갈피를 잃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기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이 장면은 지금의 초점과 중심에 맞는가? 이 질문 하나가 끝까지 이야기를 붙잡아주는 든든한 기준이 되어주었습니다. 초점과 중심이 분명해지면 다음 단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무엇을 더할지보다 무엇을 덜어낼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편집을 정리하며 흐름을 살리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촬영한 영상과 구성의 윤곽이 잡히면 본격적으로 덜어내기를 시작합니다. 소중한 장면이라도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영상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경험했습니다.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덜어낼 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편안히 따라올 수 있는 리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전환 효과나 꾸밈을 떠올렸지만 경험이 쌓일수록 먼저 확인할 것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장면들이 자연스러운 순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시청자가 길을 잃지 않는지 효과를 넣기 전에 흐름부터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편집을 하다 보면 앞 장면이 뒷 장면의 이유가 되어주는 순간이 옵니다. 예를 들어 상인의 손을 먼저 비춘 뒤 시장 전경을 보여주면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그 손에 담긴 시간과 삶을 떠올립니다. 영상은 설명하지 않아도 스스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앞뒤 장면의 이유가 분명할수록 무엇을 덜어낼지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모든 장면을 다 보여주지 않아도 중심만 또렷하면 시청자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렇게 장면을 덜어내며 흐름을 정리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음 고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흐름 위에 어떤 소리를 얹어야 이야기의 감정이 더 또렷해질까? 바로 그 지점에서 편집은 소리의 선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영상의 감정은 화면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같은 장면도 음악에 따라 따뜻해지거나 쓸쓸해집니다. 배경음악은 앞에 나서지 않지만 장면 전체를 조용히 끌고 가는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예를 들어 용문시장 풍경을 보여줄 때 빠른 리듬이면 활기와 분주함이 전해지고 잔잔한 기타 선율이면 사람들의 시간이 느껴집니다. 음악은 이 장면을 이렇게 느껴도 됩니다라고 먼저 말해줍니다. 배경음악은 감정을 강요할수록 오히려 멀어집니다. 한 걸음 물러선 음악이 시청자의 감정을 스스로 움직이게 합니다. 성공만큼 중요한 것이 음악의 타이밍입니다. 나레이션을 시작할 때와 강조 자막이 나올 때는 한 박자 양보하고 이야기가 끝날 때는 음악도 잦아듭니다. 작은 조절이 영상의 여운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음악까지 더해지고 나면 영상은 하나의 흐름을 갖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인사가 어색하면 여운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이제 에필로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문이 끝날 때 바로 화면이 끝난다면 시청자의 마음도 툭 떨어집니다. 에필로그는 영상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에필로그에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더하기보다 지나온 장면을 한 번 더 돌아봅니다. 예를 들어 해질 무렵 상인의 손, 멈춘 가게 앞 풍경 같은 컷이 이야기를 정리해 줍니다. 이야기를 정리하기보다 여운을 남기는 마무리 문장을 선택합니다. 영상은 끝나지만 감정은 잠시 더 이어지도록 남겨둡니다. 우리가 영상을 떠올릴 때 처음보다 마지막 장면이 더 선명합니다. 에필로그는 영상 전체의 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편집 단계입니다. 에필로그를 통해 이야기를 조용히 내려놓고 나면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이제는 만든 사람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 영상을 처음 마주하는 사람의 시선으로 다시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편집이 거의 끝났다고 느껴질 때 저는 일부러 이 영상을 멀리서 바라보려 합니다. 수없이 보며 만든 사람이 아니라 아무 정보 없이 처음 재생 버튼을 누른 관객의 마음으로 말이죠. 그 순간에야 비로소
그동안 보이지 않던 호흡과 어색함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관객의 자리에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들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집중이 흐트러지지는 않을까? 이 장면은 조금 길지 않을까? 편집자는 기억과 애정으로 영상을 보지만 관객은 오직 흐름으로만 영상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의 마음이 머무는 지점과 조용히 멀어질 것 같은 순간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보가 잘 전달됐는지를 넘어서 감정이 전해졌는지를 보게 됩니다. 설명이 충분했는가 보다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장면이 있는가. 그 차이가 바로 관객의 자리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주 솔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나라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볼까? 한 번 더 보고 싶을까? 이 질문에 고개가 끄덕여질 때 비로소 편집은 제 역할을 다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편집은 영상을 보는 사람에게 어떤 느낌으로 남는지를 끝까지 묻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을 고민하고 타이틀 배경으로 첫인상을 만들고 이야기의 중심을 붙잡고 덜어내며 흐름을 살피고 음악으로 감정을 조율하는 모든 선택은 결국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편집은 화면 위에서 이루어지지만 완성은 언제나 사람의 마음에서 이루어진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잘 만든 영상보다 마음에 남는 영상을 향해 편집을 이어갑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 각자의 편집에도 작은 기준 하나로 남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한 편의 영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